그 사타구니 허벅 여기가 살짝 노출이 돼야 돼요. 일단은 사연부터 보자. 그림의 가시도를 어떻게 높이면 좋을지 가이드 받고 싶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표현하고 보여주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보기 쉽게 묶어주고 가시도를 높여서 보는 사람들이 보기에 쉬우려면 제 그림의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저것 연구하고 시도하는 게 필요하다지만 본인 그림이다 보니 셀프 피드백이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SNS 뷰도 안 나오고 회사 몇 군데 PR했는데 한 건 말고는 일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게요, SNS든 회사 PR이든 간에 그걸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게 마케팅이나 창업성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시장을 조사하거든요. 우리가 기획을 함에 있어서는 뭔가를 팔아먹기 위해 가지고 기획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SNS랑 회사 PR은 명확하게 시장에 틀린 거예요. 회사 쪽에서 바라는 측면에 능력이 있고요. SNS도 바라는 쪽의 측면이 이렇게 명확하게 또 있어요. SNS는 트렌드에 민감하잖아요. 왜냐? 그 많은 사람들을 한 화제로 묶어줄 요소가 트렌드. 그러니까 결국에 유행인 거거든요. 훌륭한 겁니다. 이거 정말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흐름이에요. 실력이랑 거의 무관하다고 봐도 돼. 회사 PR적인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살짝 좀 드려보자면요. 회사는 말이에요, 전문가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은 전문가들은요, 기술적인 영역에 있어서 허들이 되게 높아요. 눈높이가. 이일감을 받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에 이 그림을 봤을 때 기술적인 영역에서 수준이 높나로 치면은 기술적인 퍼포먼스는 크게 높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술적 영역에서의 수준 상승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어느 부분에서 많이 그러냐면은 게임들은 아무래도 구현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결국에 이 구현이라는 거는 현실적인 요소들을 동반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투시도법이라든지 형태력이라든지 이성적인 표현들을 잘하는 작가분들을 되게 선호하는 경향들이 꽤 있어요. 아트성이 되게 뛰어나거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감성만으로는 약간 힘들어요. 지금 그림들 보면은 담으려고 하는 이야기라든지 그림적으로는 되게 좋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문학적 측면에서는 읽어낼 수 있는 부분들도 많고 그림적으로는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구현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 그림은 약간 빈약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죠. 뭔가 본인의 강점을 좀 살려야 될 것 같아. 평면적인 그런 테크닉도 분명 중요한데 이 디자인적 측면으로 봐도 디자인이 약간 좀 단순한 게 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뭔가 세련됨이라든지 그런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다양성을 좀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 보면은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되게 많이 꾸몄어. 이 분위기를 나타냄에 있어서 어떤 소재를 초이스해야 되는지 신경을 써. 근데 이제 좋은 그림쟁이는 세련됨을 표현해야 되거든요.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거기도 하고 언제나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이런 세련됨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파악을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거든요. 신선함 이라는 건 결국에 뭘까? 이 세상에 새로운 거는 막 없어 보이고 막 그러잖아. 이렇게 많은 미디어의 바닷속 파도 속에서 세련되고 신선함을 만드는 거는 쉽지 않잖아. 그림은 일단 키워드의 조합은 맞아요. 얼마나 적절한 키워드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것도 세련되고 신선함의 키 포인트로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키워드의 조합은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원론적인 조합을 해요. 결국에 이 그림을 읽어봐요. 신나게 뭔가 점프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다가 갈색이라든지 좀 밝은 색조, 통통 튀는 색조의 옷을 입고 있다면은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대비되는 색조를 가지고 있고 되게 차분한 캐릭터임을 알 수가 있잖아. 어느 정도 성격적인 차이가 명확하게 그래도 드러나가지고 좋은 그림이라고 나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원론적인 조합이라고 했잖아요. 당연하게 들어갈 조합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건데, 이제 얘는 세련됨 신선함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클래식한 거예요, 이 그림은. 근데 클래식한 그림은 반응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수준이 되게 높아야 돼요. 어떤 수준이 높아야 되냐면 기술적 수준이 높아야 돼요. 그 기술적 수준이 높다고 해도 반응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자체도 희박해요, 사실상.
당연하게 들어갈 조합에서 뒤틈이 들어가야 돼요. 얘를 통해서 보통 어떤 게 느껴지냐면은 작가성이 느껴져요. 나라는 아이덴티티를 그림에다가 부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보통 개성이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이 피드백의 좀 중심 내용을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기본기죠. 뭐라고 해야 될까, 신선한 표현,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번 그림을 봐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이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성격이 발랄한 성격이에요. 그림을 딱 봤을 때 발랄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 포징을 봤을 때 무릎이 서로 맞대어져 있고 발 모양 자체도 이러한 기울기, 이런 기울기 자체가 되게 여성적인 기울기 발 모양이거든요. 이런 동세적인 포인트 자체가 뭐냐면은 수줍어하는 이미지도 어느 정도 내포가 돼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보통 어떤 감각들을 자아내냐면은 귀여움을 좀 자극시키는 포인트로서 어필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은 팔이 좀 많이 짧아져 있다라는 느낌도 좀 드네요. 대체적으로 프릴도 많이 달려있고 중심 키워드 자체는 귀여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릎과 허벅지 쪽에 이런 모양이 들어가 있는데 아예 뭐 틀린 거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귀여움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는 제가 봤을 때는 살짝 날선 또는 날카로운 것과 대척점이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귀여움은 대체적으로 둥그스런 실루엣적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는 얘네들을 이렇게 각진 표현들보다는 둥글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꽃장식 또한 귀여움을 어필하는 오브젝트잖아요. 얘도 좀 활용을 좀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 귀, 토끼 귀잖아요. 귀여움의 키포인트라고도 거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바니걸적인 이 의상은 말이에요, 이런 로리 체형의 캐릭터가 입고 있기에는 되게 배덕감을 일으키는 코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의도적인 섹슈얼리티를 노린 디자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서 또 바니걸 이 의상 자체에 의한 이 배덕감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소 추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일단 내가 그린 게 좀 단순하다고 하면은 컨설팅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봐야 돼요. 이걸 토대로다가 제가 한번 제 스타일대로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하자면은 메인은 귀여움은 맞아요. 그러면 이제 또 서브적으로는 뭐냐면은 배덕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배덕감이 소스로 약간 스파이시 들어가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다면 말이죠. 아, 얘는 사람기가 있으면 안 되겠구나. 아, 나 이 디자인을 그래도 좀 활용을 하고 싶은데. 후소가키는 일단 캐릭터 자체가 좀 이기적이야. 어느 정도 내면적으로는 사람들을 좀 깔보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손가락이나 이 손동작의 이런 모습들을 저는 이런 식으로 한 이유가, 한쪽 손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런 손 모양으로 약간 좀 자기애적 성향을 살짝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여를 한 거고요. 이 캐릭터의 그 장난기 이런 것들을 다른 한 손으로는 또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토끼 귀를 만든 듯한 느낌으로다가 한쪽 손은 장난기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 볼게요. 이 다리 쪽이 좀 평면적이라고 생각해서 좀 더 입체감을 부여하는 측면의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좀 앞으로 튀어나오게끔 공간감이 느껴질 수 있게 일부러. 토끼다 보니까 약간 좀 풀짝 뛰는 듯한 느낌도 이렇게 주면 좋을 것 같아, 그죠? 얘가 폴짝 뛰고 있으니까 저는 앞머리를 살짝, 아니 앞머리는 좀 귀엽게 보여주고 싶으니까 옆머리들이나 막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역동성을 좀 강조를 시켜볼게요. 귀여움을 극대화시켜주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줄래요.
이렇게 그리고 보니까 이 실루엣 자체를 하트 모양으로 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더 나아가서 공간감을 느낄 수 있게끔 앞으로 튀어나오게끔 머리카락도 공간감을 발생시켜주는 장치로 활용도 해줄게요. 제가 계속 아까 말했죠, 신선함은 뒤트는 거예요. 그려주고 뒤틀고, 저도 지금 원론적으로 뭔가를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거를 표현해봤다가 이렇게 한번 더 뒤틀어볼까 하면서 취향에 맞는 성향들을 계속 부여하고 있죠, 그림에다가. 여러분들이 되게 생각하고 있는 그 개인적인 것들이 신선함을 만들어내는 키포인트들이 돼요. 그러고 이제 복장을 그려줍시다. 머리띠를 차고 있었어요. 꽃 모양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 디자인의 심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매력 포인트가 있어요. 꽃을 저는 이쪽에다가도 달아줄 거예요. 그리고 물론 입체감 생각해서요. 진짜 달려있는 것처럼. 큰 꽃이 있으면 작은 꽃도 있어요. 바니걸 복장은 약간 배덕감이 느껴지면 좋으니까 살짝 설렁하게 해줘요. 공간이 좀 있게. 위에서 보면은 저거 보이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헐렁하다라고 느낄 수 있게끔 끝자락을 살짝 접어줘요. 배꼽 쪽도 살짝 실루엣이 많이 보여야 돼요. 묘사할 때 배꼽 쪽의 묘사를 꼭 해줘야 됩니다, 이 그림. 그리고 여기에서 포인트가 또 그 사타구니 쪽과 허벅지가 이어지는 이 접힌 부분, 여기가 살짝 노출이 돼야 돼요. 아니,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겁니다. 뭔가 제 성향적 파악을 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 피드백적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허벅지 쪽 디자인을 좀 강조시켜주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 하트라고 하는 큰 디자인의 실루엣을 구성을 했으니까 각져 있는 거를 저는 둥글게 만들겠다고 아까 약속을 했어요. 허벅지가 포개져 있으니까 하트 모양이 되게끔 저는 만들어 줄게요. 허벅지가 교차하면서 하트를 만들 수 있게끔. 바니걸은 하이힐을 보통 신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리본들 많이 있고 귀엽게 해주고, 그리고 저는 제 장난기로 이 장난기 넘치는 캐릭터에 이 가슴팍에다가 바코드 모양을 좀 넣어줄게요. 그리고 머리카락 쪽에다가도 과하게 귀여운 치사량 저는 만들 거예요. 이 캐릭터에 리본을 자꾸 달아줘요. 발랄한 느낌 좀 명확하게 팍 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축을 해줘 봤고요. 이 토끼도 캐릭터성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인상 팍 써줘요. 마치 담배 피는 것 마냥 당근 물고 있어주면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캐릭터를 좀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끔 해줄 수 있을 서브적인 오브젝트들도 넣어줘요.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은 이제 그림의 전체적인 감정적 분위기를 연출시켜줄 수가 있어요. 이 캐릭터는 그래도 로리 캐릭터고 귀여운 캐릭터다 보니까 좀 깨끗한 이미지가 그래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였다면 약간 이런 밤 하늘 같은 느낌으로다가 구름을 좀 먼저 배치를 좀 해주고 별빛들이 이렇게 좀 있게끔 표현을 해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캐릭터는 밤이니까 달을 저는 넣고 싶거든요. 근데 이 달을 넣더라도 로리 캐릭터는 아직 완전한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뭔가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캐릭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각기 속성들이 되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달을 그리더라도 초승달을 그려줄게요. 아직 온전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존재라는 의미를 담아서 초승달을 그려볼게요. 은은하게 이 초승달 쪽의 실루엣을 꾸며줄 수 있는 원경 구름들도 좀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약간 의미 내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밤하늘에 이런 밝은 정제되어 있지 않은 달의 모양을 표현함으로써 이 캐릭터 자체도 사실 이렇게 쿠소 가키의 그런 복장이나 뉘앙스를 풍기는 동세를 추구하고 있지만 이런 배경들이라든지 오브젝트들이 분위기를 이렇게 아련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이 캐릭터의 내면적인 요소까지도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동료 일진 토끼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련된 넥타이를 입고 약간 토끼 건달들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약간 단순한 그런 원론적 그림에서 좀 더 많은 것들을 담은 그런 테크니컬한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